안녕하세요, 차박 선배님들. 이번에는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주차장 차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스텔스 차박까지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차박의 장점과 단점들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실제 제가 차박했던 곳의 특징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차박의 장점 첫 번째는 무료 차박지라는 점입니다. 물론 스텔스 차박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차장 차박의 장점 두 번째는 여행지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한 후 멀리 가지 않고도 바로 근처에서 차박을 할 수 있기에 편리합니다. 늦게 도착했을 경우는 여행지의 주차장에서 차박 후 다음날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차박의 장점 세 번째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습니다. 비, 바람, 눈, 태풍이 칠 때 호수 가까운 곳, 계곡 가까운 곳, 바다 가까운 곳 또는 낙석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곳 등에서 차박하다 보면 자연재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주차장은 거의 안전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차장 차박의 장점 네 번째는 바닥이 평평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는 바닥이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아서 잠자리가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주차장은 거의 99% 평평한 경우가 많기에 이것이 참 편리합니다. 주차장 차박의 장점 다섯 번째는 화장실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간혹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지만 공원 또는 관광지 주변 주차장은 거의 화장실이 있어서 이것이 참 편리합니다. 주차장 차박의 장점 여섯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늘 있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차하는 곳이기에 혼자 있기 무서워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조건인 셈이지요. 이제 주차장 차박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차박의 단점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곳은 아침부터 밤까지 북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북적거리는 곳은 피해서 하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차장이기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주차장 차박의 단점 두 번째는 트렁크를 활짝 열어놓기 불편합니다. 이는 주차장 차박이기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주차장 차박지 중에서도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은 열어놓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차장 차박의 단점 세 번째는 낮에는 포기하고 밤에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저녁부터 밤 시간을 이용했기에 상관없지만 주차장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에 스텔스라 하여도 낮에 차박 캠핑을 즐기기는 불편합니다. 주차장 차박의 단점 네 번째는 주차비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비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 주차장에서 차박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유료 주차장에서도 주차비를 내고 차박했습니다. 이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냥 떳떳하게 차박할 수 있다는 편리함도 포함됩니다. 주차장 차박의 단점 다섯 번째는 풍경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주로 여행을 하고 잠을 자는 용도로 많이 이용했기에 풍경이 없는 곳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박을 했었습니다. 풍경이 중요한 분이라면 주차장 중에서도 뷰 좋은 곳을 찾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차박을 했던 주차장의 특징과 장단점,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차박 경험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1. 아주 좋았던 곳과 2. 그냥 하루 머물기 적당했던 곳과 3. 다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제가 다닌 모두 주차장은 스텔스 차박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좋았던 곳입니다. 이곳은 충북 영동의 강선대 주차장입니다. 시골길 옆이라 탁 트여 무섭지 않은 곳이었고 주변에 민가와 식당이 있었지만 시골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고 다음날 아주 예쁜 양산 팔경 금강 둘레길을 걷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화장실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관광지에 가시거든 부디 제발
화장실에 쓰레기만 버리지 마시고 이용해 주세요. 다음은 공주 정안천 생태공원 옆의 주차장입니다. 완전 시골스러운 곳이었고 옆에 메타세콰이어 길이 너무 이뻤고 트렁크 뷰가 연꽃밭이었습니다. 밤에는 저 혼자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소 알려주면서도 저희 정보가 민폐가 될까봐 늘 조심스럽습니다. 공중 화장실 이용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어떤 쓰레기도 화장실에 버리지 않으시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근에 갔었던 대청호 500리길 마산동 근처 주차장 중 한 군데입니다. 화장실은 없는 곳이었지만 아침에 대청호의 환상적인 뷰를 구경했기 때문에 아주 좋게 기억이 남는 곳입니다. 다음은 저희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차박지는 계절별로 뷰가 바뀌기에 못 가도 한 계절에 한 번 이상은 가게 되는 곳입니다. 가깝고 차박하기 힘든 상황에 아무 때라도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라 저희 최애 장소 중 한 군데입니다. 다음은 안동 월영교 근처 주차장입니다. 월영교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퇴근박했던 곳인데 도착한 시간이 밤이라 월영교의 야경을 먼저 구경하였습니다. 사람 많은 메인 주차장에서 약간 떨어진 주차장이었고 화장실은 좀 걸어가야 했지만 월영교의 아침 모습도 환상적인 곳이라 다녀온 지 꽤 되었는데도 선명하게 그 풍경이 떠오르곤 합니다. 다음은 익산 용안천 생태공원입니다. 마침 사람들이 없어서 그 넓은 주차장에서 저 혼자 차박을 하였습니다. 넓고 넓은 생태습지 한가운데서 완벽한 힐링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화장실이 가까운 주차장은 근처에 있었고 저는 사람 없는 곳에서 하려고 그 옆의 화장실 없는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인위적인 건물이 없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차박했습니다. 근처 생태습지를 걷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제주 신양섭지 해수욕장 주차장입니다. 바로 앞이 바다였고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 주변에 민가도 없어서 아주 편안하게 머물렀던 곳입니다. 다음은 제주 함덕해수욕장 주차장입니다. 바다가 바로 앞에 있었고 아름다운 함덕 바다를 계속 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주차장 차박지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청풍랜드 주차장입니다. 아름다운 청풍호가 내려다 보였고 주변 민가도 없었고 주차장이 넓었고 화장실도 있었고 주변에 조각공원을 걷기도 좋아서 나무랄 데 없는 주차장 차박지였습니다. 다음은 태안 영목항입니다. 일몰도 볼 수 있고 반대쪽에서 일출도 볼 수 있는 곳이라 기억납니다. 사방으로 바다가 보였고 약간 떨어진 곳으로 상가가 있어서 무섭지도 않은 아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항구라서 주변 소음이 약간 있었지만 일몰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래 기억나는 곳입니다. 주차장 차박 경험 중 두 번째는 그냥 하루 머물기 적당했던 곳입니다. 사진은 강릉 안반대기입니다. 강원도 여행 중에 하루 들렸는데 새벽에 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안반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단양 도담산봉입니다. 여기는 유류 주차장이었는데 도담산봉 뷰가 좋아서 기꺼이 유류로 머물러도 좋았습니다. 아침에 관리인이 치사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다니시는 것을 봤습니다. 주차장은 당연히 밖에서 치사하면 안 됩니다. 일반 관광객들도 많으니까요. 다음은 당진 장고항입니다. 차박의 성지라길래 한번 가봤는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캠핑은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고 다들 마음 놓고 텐트 치고 캠핑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번 가서 구경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음은 최근이 아니고 3년 전에 갔었던 대전 마산동 쉼터 주차장입니다. 대청호 500리길이 옆에 있고 슬픈 연과 촬영지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화장실도 있어서 아주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최근에 가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했던 곳으로 만족합니다. 다음은 부여 국남지 주차장입니다. 사람은 많아서 좀 북적거렸으나
국남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 후 야간 운전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룻밤 차박 후 다음날 새벽의 국남지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연꽃 피는 시즌에는 주말은 많이 복잡해서 평일에 가야 좀 한가하게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시흥 백옷 하늘공원입니다. 밤새 사람들이 오가는 주차장이라 복잡했는데 시흥 볼일 보러 간 김에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주차장은 복잡했지만 근처의 수영장도 아름다웠고 멋진 스크렁도 구경했고 멋진 일몰도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의왕 백운호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유료였지만 의왕 발화산 등산도 했고 백운호수도 한 바퀴 걷기 좋았습니다. 다행히 하루 5,000원으로 머물 수 있어서 부담 없이 1박하기 좋았습니다. 다음은 이천 설봉공원 주차장입니다. 제1주차장이 넓어서 차박하기 편합니다. 사람들은 좀 북적거리지만 설봉산 등산하기도 좋고 설봉공원 호수 한 바퀴 돌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인천 소래습지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유료였지만 소래습지를 트레킹하고 하룻밤 머물기 좋았습니다. 2번 갈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은 제천 한방치유숲길 근처의 작은 등산로 주차장입니다. 단풍이 너무 이뻐서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하룻밤 머물렀던 곳입니다. 화장실은 가까이 없고 조금 떨어진 한방치유숲길 메인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 종박물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뷰는 그냥 공원이지만 근처 백곡저수지도 구경하고 길 건너 트레킹하기 좋은 긴 뚝방이 있어서 걷기도 좋은 곳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혼자 차박 못하시는 분들도 할 만한 곳입니다. 다음은 평택호 관광단지 주차장입니다. 주차는 10대 정도 할 수 있는 작은 주차장이지만 트렁크를 열고 평택호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도 사람이 많이 와서 막혔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2번 갈 정도는 아니고 한 번 구경 간 것으로 만족합니다. 화장실은 길 건너에 있고 평택 자동차 극장 쪽으로 걸어가는 데크길도 걸을만 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갔다가 사람 많아서 하지 않았던 청주의 현암정 휴게소 주차장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차박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어딜 가나 사람이 많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벚꽃 필 때 한 번 정도 가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 남당항입니다. 텐트 피칭하신 분들도 많이 보였던 곳입니다. 저는 주변 트레킹 코스가 그저 그래서 그냥 하루 정도 구경하고 머물기 좋았던 곳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은 횡성호수길을 걷기 위해 갔었던 횡성호수 주차장입니다. 무료이고 주변도 조용하고 옆에 횡성호수도 보였고 화장실도 있었고 특히 횡성호수 걷기가 좋았던 곳입니다. 제가 캠핑 제국 유튜브 인터뷰를 했던 곳이라 잊지 못할 곳이 되었네요. 이곳에서 유튜브 인터뷰를 한 후 아주 많은 분들이 SUV 캠핑카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후 유튜브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차박 경험 중 3번째는 차박은 했었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사진은 무서웠던 차박 경험담에서 나왔던 증평 상기저수지 아래 체육공원입니다. 무서웠던 경험이 있는 곳이라 다시 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증평 여행 중에 삼기저수지가 아름다워서 한 번 더 갔을 때에는 그 근처에 있는 아주 편안했던 별천지 공원에서 차박하였습니다. 차박하려다가 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안성의 마둔저수지 근처의 작은 주차장입니다. 마둔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고 저수지 한 바퀴 트레킹 하기도 좋은 곳이라 하려고 했는데 근처에 쓰레기 쌓아놓은 곳이 있었고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주민분의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곳에서 차박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갔다가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의 3일공원 주차장입니다. 사진은 없습니다. 무서웠던 차박 경험담 중에서 오토바이들이 밤새 시끄럽게 해서 옮겼다는 그곳입니다. 한번 그런 경험을 한 곳에는 다시 가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다음은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단대호수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천우지가 잘 보이길래 했는데 밤에도 차들이 오가는 곳이라 편안히 쉬기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안성 팜랜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넓길래 한번 가서 해봤는데 팜랜드를 입장하지 않고서는 안이 거의 보이지 않아 구경거리도 없었고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트렁크를 활짝 열어놓기도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차박의 장단점과 제가 가봤던 주차장 차박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스텔스 차박 위주로만 했기에 가능했던 주차장 차박 경험담이 되었네요. 주차장 차박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 쓰레기 가져가기 3가지만 해주시면 저희 차박 경험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